글자예요. 자, 분석을 해보면 두 개의 다소로 나눠야 되는데 두 개의 다소가 다 부숫자죠. 하나는 입구자고 하나는 세추라는 글자죠. 우리 선생님들이야 뭐 세추라는 글자를 잘 알 텐데 세모에서 나온 글자, 세모에서 나온 글자인데 이게 단독체로 쓰여지는 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자 배운 사람들 가운데 이 글자를 갖다가 단독체로 안 쓰여지고 뭐 교육한테 천발백자라는 게 무시를 해버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가 포함되어 쓰이는 수많은 글자들, 이 글자가 포함되어 쓰여지는 수많은 글자들이 바로 이런 글자 쉬운 글자를 이용하면은 우리는 자원을 다 본 거예요. 이게 세고 이게 손이잖아, 손. 오른손으로 새 한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하나 척자예요, 하나 척. 새 한 마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이간자를 쓴 거 아니에요? 근데 너와 나가 더불어 살아야지 인간인데, 그런데 너와 나가 더불지 않고 하나로 옛따로 떨어져 있으면 척을 지는 상황이야. 척을 진다 할 때 쓴 글자야. 왼수가 되는 거죠, 척을 지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쓰면은 이번에는 쌍성자가 되죠? 네. 손으로 두 마리 새로 잡았다 여기서. 이런 글자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수 학습해야 될 글자 세추자예요, 세추자. 근데 이 세추자와 관련돼 가지고 또 잘못된 그 한자를, 그래서 그나마 세추자를 이제 알고 설명을 하는데 설문에다 있고 천착이 돼가지고 설명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또 다른 새를 짠 글자가, 그 글자는 이제 문자는 이렇게 쓰여지는 글자인데 세조자가 있잖아요. 이게 쌍둥이 형제가 되는 글자라고 봐야 돼요. 이게요. 수어고 조어가 음이 비슷하잖아요. 같은 음의 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글자를 갖다가 달리 쓴 것 뿐이야, 지금. 달리 쓰는 건데, 설문에서 이거 짧은 꽁지가, 새는 꼬리라고 하면 안 돼요. 꽁지라고 해야 돼. 그것도 한자가를 쓴 사람들이 꼬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새는 꼬리가 없어요. 새는 항상 꽁지라고 불러야 돼요. 꽁지가 짧은 새를 세주자로 쓰고, 꽁지가 긴 새는 세주자로 쓴다. 이렇게 설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복잡하게 쓴 것 뿐이지. 그러면은 그게 왜 잘못되느냐?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은 우리가 꽁치. 그렇죠. 꽁지가 짧은 새한테 세추자로 쓰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주변에서 꽁지가 긴 새로 알고 있는 새가 바로 꽁치자 아니에요? 꽁치자가 바로 화살지자가 시가 되면서 세추자에 의해서 꽁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시학산할 때 쓰는 글자예요. 네. 짧은 데다 쓴다고 했는데 왜 근데 꽁지가 긴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쓰냐 이거예요. 또 다른 꽁을 터는 꽁격자. 여기도 세추자를 쓰잖아. 그러잖아요. 반면에 꽁지가 짧은 새로 유명한 새가 두루미요, 두루미. 학. 네. 그래서 속담에 나온다니까요. 수염이 짧은 사람을 학의 꽁지 같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속담에 꽁지가 짧은 수염이 짧은 사람을 마치 학의 그 꽁지처럼 보인다고 해서 학의 꽁지 같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속담을 들어서도 두루미가 학이 꽁지가 짧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학을 나타내는 것처럼 오를 혹자가 혹이 이게 음역할을 해요. 학. 세조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조자에서 두루미가 드르륵 온다. 학이 드르륵 온다. 이 두루미라는 말은 새의 울음소리와 관련돼 있어요. 드르륵 온다고 해서 두루미 학도는 그냥 한자음을 따라 써서 학학이라고도 하죠. 옛날 1박 2일 보니까 학하고 두루미가 어떻게 다르냐고 싸우고 있더만. 같은 것인지를 모르고. 참 한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한자를 해야 될 이유들을 그런 걸 쳐다보고 있으면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학이 꽁지가 짧다고 했는데 세조자를 썼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짧고 길기 구분이 없이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기러기 한자도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요. 비교적 이 글자를 더 많이 쓰고 있지만 실제를 탁자도 어떻게 돼요? 탁자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근데 이걸 더 많이 쓰고 이걸 더 많이 쓴 것뿐이야. 그러네요.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설문에서 그런 구분을 해놓으니까 연구도 안 해보고 그 대학교 교수들 이런 분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그냥 설문에다가 변형만 갖다 실어 놓는 거야, 그냥.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참 깜깜을 노리시죠. 수고했다 이 소리죠. 그거 하는 것만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저 설문에다의 변에 너무 쫓아가지 마시기 바란다는 얘기 드리고, 요 세 출자가 어쨌든 간에 다만 세 출자는 글자 구성에서 음의 역할을 많이 하고 세 조자는 뜻의 역할을 많이 해. 그런 구분은 있어. 이게 음의 역할을 많이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음의 역할로 쓰이는 글자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그런 글자로서 맨 먼저 요 글자를 알아야 돼. 자, 세 출자가 그 음의 역할의 추. 이거 손숫자가 변화된 제방명이죠. 손으로 민다고 해서 밀 출자예요. 네. 자, 그런데 이 글자가 가끔가다 시험에 나와요. 어휘로서. 그 어휘가 뭐냐면은 정의되어 있죠. 요거요.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게 두드릴 거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두드릴 거라고 하는 글자인데,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추구라고 읽어야 되냐? 우리 국어사전에 가면은 추구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표준어로 취급하지 않고 있어요. 태국어로만 읽으라고 돼 있어요. 태국어가 맞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자가 추라는 놈 말고 태라는 놈으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추하고 태가 의미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추하고 태하고 영만 쓰인다 싶을 텐데, 요거 조금 이따 미뤄두고, 어쨌든 간에 태고는 민다와 두드린다는 뜻이 있는 글자인데, 이게 전등어가 있는 말이에요. 예, 그렇죠. 당나라 때에 저 시인, 그러니까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에 유명한 저 문장가들을 갖다가 당송팔대가라는 말이 있어요. 당송. 우리 저 중국문학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당송팔대가가 있는데, 이 당송팔대가에 한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유. 이 한유라는 사람이 고관이요, 고관. 경조인.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서울시장이 대통령 되기 직전의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대통령 되기 위한 징검다리 수단을 우리나라에서 써놓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런 고관의 직책을 지낸 분인데, 이분이 행차를 했는데 누군가가 길을 막았어. 그 사람이 승려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도라는 사람이 가도라는. 근데 이 사람이 승려지만은 글짓기를 좋아했던가 봐요. 오원철구시를 쳤는데, 기승전결의 결구에다가 자기가 승려한데, 승려의 자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적었던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요 글자를 쓸지 요 글자를 쓸지 고민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저 전구고 결구가 대구가 되는데, 전구는 새가 잔다 이거예요. 어디서 자냐면은 연못이 아니고 못이요. 연못의 연은 연꽃 연자예요. 연꽃이 펴 있지 않으면 연못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네, 연꽃이 펴 있어야만 연못인데, 연꽃이 안 펴 있을 때 연못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냥 못이에요. 가변자예요. 못가 나무에서요. 나무에서 잔다 이거예요. 새가 나무에서 자는데, 승려인 자기는 달 아래 문을 민다고 해야 될지 두드린다고 해야 될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고관인 한유와 앞길을 막았다니까요. 이 고관이 길을 다닐 때는 어떻게 벽제라고 해가지고 저 밑에 사람들은 다 길을 비켜줘야 돼요. 그거 이제 벽제를
하는 사람들이 거덜들이에요. 거덜들이란데 이 거들먹거리다가 이 거덜이들과 관련돼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벽제를 하는데 그 길을 막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충을 행한 건데 그 가도가 그런 거예요. 아이 이 시를 짓다가 이거 여기에서 막혀가지고 고민하다가 불충을 범했다 보니까 한유가 그걸 듣고 내가 보기에는 고가 좋겠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유도 문장가니까 대문장가니까 그러면서 서로 교의를 하고 이 사람이 한유하고 교의를 하면서 환속을 했어요. 환속이 가지고 한유하고 인연 때문에 벼슬길에 나가지고 높은 벼슬을 보고 이 사람도 뭐 예생을 벌였다고 뭐 하는 인데 뒷이야기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일화와 관련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문장을 마지막에 가다듬는 행위와 이제 관련이 돼 있고 이게 대학교 수학여행 시험에 나올 언젠가 한 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사실은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어휘예요. 근데 시험에도 가끔가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님이 알고 있겠지만은 이제 막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걸 알므로써 평생 서너 번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휘니까 이 서너 번 시험을 볼 때에요. 이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을 했다가 잘 기억을 했다가 이 정부가 있는 말들은 내용을 조금씩 얘기하면서 수업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자만 설명하다 보면 지루해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설명이 충분치 않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자료를 좀 확인해가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세 추자가 음역화를 하는데 세 금자에서 송고추자예요. 원투형 뭐 할 때 쓰는 글자, 입휘의 여지 없다 뭐 할 때 쓰는 글자. 입휘의 여지 없다 이런 말들을 요즘 아이들이 모른다니까요. 잘 송곳을 세웠다는 걸 몰라요. 세울 입자에다가 송곳추자. 그러니까 송곳을 이렇게 여러 개를 세우는데 꽃꽂이 이럴 때처럼 생각하면 돼. 이렇게 송곳 세운 거야 이게. 이거 하다 설명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태원 참사 생각나네. 입추의 여지 없이 들어 천사마 이게 근데 압박까지 가해졌으니까 이제 충격이 더 심했겠죠. 아이고 뭐 그런 것들 얘기해서 뭐 하겠어요. 뭐 이미 뭐 끝나고 해서 지나간 일은 마음만 아프죠. 젊은 청춘들이. 그 다음에 몽치 주자예요. 나무 몽치. 척추 먹을 때 쓴 글자예요. 척추. 요추 먹을 때. 그 다음에 수가 음이 좀 바뀌어서 수를 쓰는데 수로 쓰이는 글자. 누구 숫자? 누구 숫자가 쓰이는 말이 뭐가 있어요? 이 얼상 대화 속에서. 그렇죠. 수화밖에 없어. 수화. 군대에서밖에 안 써. 예? 그렇죠. 군대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군대에서 수화가 뭔지를 모르고 써먹지. 누구야? 누구 한자예요? 누구 한자? 수. 근데 수한데 수화로 잘못 알고 있다니까 수화로. 수한데 수화로 잘못 알고 있다고. 수학이 수화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가 봐.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어 일일이. 제대로 아는데. 아니 의력이 수화를 한자로 이렇게 쓴다는 거 아는데 얼마나 있겠어요. 저 이런 말까지 하면 그렇지만 저 서울대 앞에 가가지고 서울대에서 자꾸 물어보면 제대로 하는 애들 없을 거예요. 거의. 서울대는 많아요. 이 문제야.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쓰는 이거 안 쓰이는 글자지만은 새한쌍수라는 글자에 새 추자 두 개예요. 새한쌍수인데 이 새한쌍수를 알아야만이 원수 숫자예요. 말다툼이로 생긴 원수 숫자예요. 원수 숫자라는데 원수 숫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저는 가운데다 집어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가 비록 숫자. 과실
비록 숫자는 요 설명하고요. 과실이 과일이 요거 같은 말 했잖아요. 반침 영향을 써요. 이게 의미 시옷과 이음자 교환이 일어나요. 이몸 추가되면 6까지 올 수 있는데 유로 쓰인 것 중에 생각할 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반과 사유상 올 때 쓴 글자에 사유하다. 그 다음에 실이 달라붙으면 실 가운데 굵은 실이 나는 별이 일자예요. 유지할 때 쓴 글자죠. 유신할 때 쓴 글자죠. 별이 일자. 그 다음에 유가 아니고 추가 초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초로 쓰이는 글자가 바로 연화발이 달라붙을 때 연화발은 불화자가 바뀐 글자죠. 초는 초인데 불에 그을린다고 해서 그을릴 초자예요. 초미의 관심사, 토토화시키다 뭐 할 때 쓴 글자예요. 근데 거기다 돌석자를 달라붙이면은 초는 초인데 돌은 도인데 숨은 바위돌 초자예요. 숨은 바위돌 암초 올 때 쓴 글자에 자초제다. 계속 얘기했어요. 글자를 외우면 안 돼요.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이해. 네. 세 축자가 그러니까 불숫자를 알아야 돼. 세 축자가 초가 되면서 불이 이것도 불화자 연화발도 이미 배워서 알고 있잖아. 불에다 그을린다고 해서 그을린 초자 초토화시키다 할 때 쓰는 초자인데 그 초자가 여기서 다시 음역거리면서 돌석자에서 숨은 바위 초자고 암초 자초 할 때 쓰는 글자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뗄나무 초자 초동급부 먹을 때 쓰는 글자. 나무 목자를 붙이면 돼. 내내야. 초동급부 올 때 쓰는 글자. 또는 파초초자 풀이 달라붙으면 되겠죠. 네, 풀이 달라붙으면 되겠죠. 또는 파리할 초자 초체하다 먹을 때 쓰는 글자인데 마음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방변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쓰면 파리할 초자가 되고요. 초체하다 할 때 쓰는 초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가 되는데 이몸이 추가됐잖아요. 2 플러스 5. 여기도 초에다가 이몸이 추가되는데 이번에는 최가 돼. 최인데 이렇게 몇 산자가 달라붙으면은 최가 되는데 Q가 최가 되는데 몇 산자가 달라붙으면 높은 산 최자죠. 높은 산 최자. 자, 그래도 이 글자는 사람 이름으로 많이 쓰이죠. 사람 성으로 많이 쓰이죠. 이름이 아니고 성이요. 그래서 성채자라고 더 많이 얘기했죠. 자기가 성이 채씨인데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니까. Q가 최가 되면서 산 가운데 높은 산일 텐데 그래서 높은 산 채자 또는 높을 채자 이렇게 얘기하는 글자인데 사람을 성으로 많이 쓰니까 성채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제초갈 채자가 되죠. 제초갈 채자. 사람이 뭐 행동을 제초하는 거죠. 제촉할 채자인데 눈물이 나와라 흙이 위해서 만든 영화. 그렇죠. 체루 영화라고 하죠. 눈물로 쳤어. 체루 영화. 눈물이 나와라고 터트리는 대만 현장에서 터트리는 탄약을 갖다가 체루탄이라고 보여요. 잠자라 뭘 걸고 있어요? 체면을 걸고 있죠? 체면. 잠자라 잠잘 자. 체면을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체인데 몸이 하나 탈락돼가지고 치 5가 탈락됐으네요. 5가 크게 합하면서 저 꽁치자 아니 죄송합니다. 꽁치자가 아니고 이 꽁치자는 화살치자가 음역하죠. 벼화자 세추자가 내가 치까지 쓰이면서 어린 벼예요. 어린 벼 우리가 묘 있죠. 어릴 묘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쌍묘자 쌍묘자 어린 쌍을 하는 묘를 갖다가 벼의 어린 묘는 뭐라고 해요?
모내기 할 때 쓰는 모가 묘내기에서 나온 말이야. 묘내기. 예. 모판, 묘판이야 원래. 벽실을 뿌리는 판이 묘판인데 그걸 모판이라고 해. 단모마대 가서 모판. 그런데 그런 어린 싹이 있는 어린 벼가 걸렸는데 어릴 진짜 치원 유치원 모를 때 쓰는 진짜죠. 자 그런데 체가 국영음악 반작용인데 대가 디귿이나 티읕으로 바뀔 수 있는데 대나 태가 될 수도 있어요. 체가 태가 될 수도 있어요. 태. 그게 이제 그게 헛도자를 붙이면 이제 태가 돼요. 그래서 채 숫자가 끼는데요. 태가 되는데 흙이 쌓인 언덕을 나타내서 언덕 태자에 태정몰 태비올 때 쓴 글자예요. 언덕처럼 쌓아놓은 태비. 그래서 음이 변화를 보면은 이쪽 말고 이쪽으로 해요. 추가 초가 되고 최가 되고 태까지 되잖아요. 자연스러운 변화가 보이죠? 네. 그래서 이 글자도 추가 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태로도 읽어서 태고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이 글자만 설명을 하고 이 글자를 추구가 아니라 태고로 읽으려고 치면은 출자를 이거 추, 초, 채, 태 이런 식으로 변했다고 이게 이제 설명이 나오죠. 글자를 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고 치면 이런 글자 설명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이건 세 출자가 음역화를 하는데 추가 초가 되고 채가 되고 초가 될 때 요 설명 한번 요 글자 설명하고 그다음 채가 될 때 요 글자 설명하고 태가 될 때 요 글자 설명하고 세 개 설명하는데 그것처럼 이것도 태가 됐다 이렇게 설명해요.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더 짧은 징검다리요. 앞에서 한 번 했어요. 사실은 앞에서 한 번 했는데 또 이제 처음 듣는 수업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들으신 분 가운데서도 몸으로 수업인데도 들으신 분 가운데서도 이제 잊어버리신 분이 계실까 봐서 다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경질자 이건 누구 숫자 설명하신다고 그러는데. 기록 숫자 한 글자 빼먹었어 지금. 아까 하면서 이렇게 요 글자가요 한 글자 빼먹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빼먹는데 첫 글자가 여기서처럼 유로 쓰이는 글자 아니에요. 그러죠? 이것도 유로 쓰였어요. 유로 쓰이는데 입으로 이거 오직용 유자면 대답을 유자 이거 원래 대답을 유자. 입으로 대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하고 대답하는 말을 뜻하는 사자성어가 유유낙낙이야. 유유낙낙. 오직이라는 뜻은 비례다 쓰인 뜻이고 원래 대답을 유자 이게요. 자 그런데 이제 오직이라는 뜻은 비례다 쓰인 거이고 이것도 전부 다 오직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오직이라는 뜻은 이것도 생각을 자 오직이라는 뜻으로 비례다 쓰이고 이것도 오직이라는 뜻으로 비례다 쓰여요. 자 그런데 요 오직육자가 다시 음역화를 했는데 벌레자가 달라붙어요. 그리고 요 벌레자가 요 밑에 이렇게 쓰이는데 이게 벌레와 관련된 뜻이야 돼요. 동화뱀이 이런 벌레와 관련되는데 이것도 자기 뜻과 상관없이 비록이라는 뜻으로 빌려서 근데 이제 수로 쓰이더니 요 수로 유가 수로 들어갔어 다시. 요 글자가 빠졌어요. 세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 너무 많다 보니까 빠뜨린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우리 선생님 제가 빠뜨린 거 우리 선생님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는 병줄자예요. 병줄자인데